자, 5월 18일 시행 농지 소유 등에 대한 조사, 확실히 대비하는 방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54조에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등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농지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득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생겼죠. 자,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3월 31일까지 시도 시다를 거쳐서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보고 의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죠. 구체적으로 뭘 조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를 정상적으로 했는가라는 부분이죠. 농지증이 불법으로 발급되지 않았나,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가, 투기 세력은 없는가, 이거를 찾겠다는 게 농지 소유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불법 전용이 없나,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전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많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경은 없는가, 방치한 농지들 있잖아요. 휴경에 관한 조사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용에 관한 거는 불법 임대차나 불법 사용대차가 있겠죠. 그리고 불법 위탁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고요. 5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소급 적용은 없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런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이제 관행적으로 농어촌 공사를 통하지 않고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는 불법으로 임대차를 내서 경영지 등록을 낸 것도 많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농지법상은 불법이지만 경영지 등록법상은 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농지법에 맞더라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골탕 먹이시적 행정이라든지 처벌적인 행정, 비시장적인 행정,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런 행정, 농지법에 맞으니까 하겠다, 막무가내식 행정은 분명히 역풍을 만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역풍을 맞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임대차나 또 농막 단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거든요. 어쨌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나눠보면요. 일단 제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접 시군구나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에 있으면 제촌이라 하잖아요. 제촌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농사를 내가 전적으로 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제촌이 가능한 분들은 자경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농사를 하는 거 농사의 재미를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 농촌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을지 이장님을 찾아가 가지고요 의논하시고 농촌에 같이 스며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경이라는 거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농지법 2조를 보면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내 노동력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뭐다? 자경이죠. 근데 이 2분의 1을 측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계산과 책임하에 시도하기만 하면 거의 자경으로 인정될 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자경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영수증 처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농업 경영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촌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분의 1은 내 노동력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구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농업인들과 함께 도와가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정 안 되면 우리가 2분의 1 정도는 위탁 경영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촌에 있는데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전적으로 노동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3분의 1 정도는 내가 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 경영을 활용해 가지고 보수를 줘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자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농업을 경영하면서 큰 돈이 안 벌리는 분도 많잖아요. 현금을 준다기보다는 위탁 경영으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나온 곡식의 한 90%를 보수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리 경작하면은 90%를 대리 경작자에게 주거든요. 내가 책임과 계산하에 제촌이니까 경작지에 이렇게 가서 돌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촌하시는 분들은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타인의 노동력과 일부 위탁 경영을 활용해가지고 작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요. 농사를 재밌게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는 이제 묘목시장에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꽃들도 예쁘고 나무도 심고 싶고 농사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농사 내가 무슨 농사를 지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묘목시장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거 가셔가지고 땅을 활용해서 농지를 활용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저히 물리적으로 제초나더라도 내가 작용이 불리하다라는 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합법적인 임대차를 준비하셔야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임대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자, 농어촌 공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지역본부 지사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전화를 거셔요. 대표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여주, 양평, 경기도 있고요.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국에 걸쳐서 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전화 걸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내 농지가 있는데 임대차가 가능하냐? 네,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농어촌 공사에서 못 구해준다 할 경우에 혹시 내가 지금 오랫동안 도지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준비해 가지고 가서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또 모든 농지가 농어촌 공사에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장님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가장 손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경작물을 찾으셔야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농지의 범위가 있잖아요. 농지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목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묘목 같은 경우도 이제 딱 심어 놓으면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뭐 인사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리고 과수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심어 놓으면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요.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셔야 돼요. 재미를 들이셔야 됩니다. 농사의 범위를 여기 농지법에서 보셔가지고요. 이장님 찾아가시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촌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만 임대차하면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는 것을 1순위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임대차를 할 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까지 가서 임대차하고 또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연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잘 안 갈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1년간 임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임대인이 내가 받게 되는 거니까 뭐 대신 납부를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농어촌 공사까지 가서 계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임대차에 관한 게 굉장하게 어떤 까다롭게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실제 사례로 신고를 당하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농파라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하면 최대한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을 경우에 또 신고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 50만 원의 어떤 벌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 임대차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벌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촌이 안 되는 분이 제일 문제죠. 제촌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것도 무조건 합법적인 임대차로 빨리 바꾸셔야죠. 아까 얘기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임대차를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합법적인 임대차가 안 되는 경우 이게 가장 문제죠. 사실 맹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농어촌 공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멘붕 오실 겁니다. 합법적인 임대차가 불가능한 분들은 커뮤니티를 활용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농작물을 찾아서 작용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제일 가지 않은 농작물이 무엇인지 그쪽 동네에 가가지고 수소문을 하시고요. 작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해버리면 이제는 안 되거든요. 휴경에 대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농사를 굉장히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조사가 나왔을 때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무원 입장에서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왔는데 정말로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봐줄 근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조사관의 입장에 봤을 때 어쨌든 이 사람도 농사를 시도했는데 농작이 잘 안 됐다라고 이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은 무조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한 평수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가더라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거를 활용하시고 2분의 1만 내가 작용하면 되는 거니까 주위 사람을 도움받아서 두레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농촌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예의를 차리면은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있는 주위 분들을 찾아뵙고 하면서 작용을 시도하는 방법을 꼭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질병에 있거나 일손 부족한 분들은 위탁 경영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 위탁 경영 한번 볼게요. 자, 위탁 경영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4번. 질병이 있어요. 내가 뭐 암에 걸렸다라든지 진짜 서류로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자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일부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3분의 1 정도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자기 농업 경력 관련된 1호의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자박이 1년 중 30일 이상 내가 직접 종사하는 경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위탁 경영도 30일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위탁 경영을 맡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의 90%를 줄이고 내가 한 30일 정도 가서 거기를 내가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농업 경영의 일부로 보는 거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대차가 아니라 위탁 경영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질병인 경우에는 완전히 전부 위탁이 가능한 거니까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질병이기 때문에 위탁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30일은 내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중에 30일 정도는 내가 참가하면서 위탁 경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일부 위탁이나 전부 위탁을 활용해 가지고 작용은 아니죠. 농업 경영을 활용해 가지고 농지 조사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임대차 그리고 합법적인 임대차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상속 받으신 분들은 1000제곱미터 까지는 아무한테나 개인 임대차 줄 수 있지만 1000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꼭 임대 위탁해야 된다는 거. 증여는 안 됩니다. 증여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농인 경우도 마찬가지 다른 동네에도 농사 짓다가 이농한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개인 임대차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초과된 부분 농어촌공사를 통해 해야 되는데 굳이 개인 임대차 할 필요가 없어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만이 지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일단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시도하시고 안 될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을 찾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과태료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시행일이 보면 5월 18일입니다. 다음 각 후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번 8조 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을 한 자. 이거는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리고 49조 2조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49조 2조는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체결의 변경 또는 해지된 경우, 그리고 토지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이제 신고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된다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과태료가 신설이 돼서 지주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비닐하우스 짓고 축사를 짓는다든지 버섯재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안 돼. 이제는 신고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가 변경됐을 경우에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아무나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개인 임대차를 할 경우에 서면으로 해서 꼭 면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하면 뭐가 있다? 과태료가 있다. 자, 오늘 새롭게 5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과태료,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실시를 하는데 농지 소유자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굉장히 역풍을 맞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관행적으로 허락했던 것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골탕 먹이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역풍을 맞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지법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나름대로 준비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장님을 찾아가셔가지고 방법을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농부분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농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왕 하는 거 재미있는 마음으로 도시농부의 꿈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